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시면 1번을 눌러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자, 1번을 눌러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면은 또 오래간만이고요. 공개방송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또 생각에 따라서 조금 또 오랜만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또 공방하시는 분들이 하루 걸러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가끔 공개 방송을 하면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리세요? 그 F5인가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다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방송, 이 공개 방송을,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녹화 방송이나, 혹은 또 유튜브로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는 분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고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뭐 공개 방송을 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어떤 자리나 환경에서도 우리 우가비 식구들을 비롯해서 모두들 이 공개 방송을 통해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도 열심히 공방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개 방송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또 장이 변동성이 많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그리고 과학적인 실전 매매 방법을 우슬초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서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게 어디에서 들어가면은 물리지 않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결국 이겨놓고 싸우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경청하시면은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세 통의 그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세 통의 손편지를 받았는데 요즘 세상에 그 메일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첨단 이 시대다 보니까 이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세 통의 손편지를 받았는데 그중 그 첫 번째 편지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식을 떠나서 단 5분만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없다. 아무 그런 저기도 없고 그냥 단 5분만이라도 오프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뵀으면 좋겠다라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슬초 얼굴 봐야 막상 뭐 실물을 보시면은
조폭스러워서 아마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얼굴에 칼자국이 있거나 뭐 꿰맨 흔적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뭐 혐오스럽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봐야 뭐 이렇게 그렇고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거는 이제 교육 때 사실은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받았는지 궁금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 혹시 보시게 된다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명의 자매 중에서 두 번째 되신다는 분인데 7개월 차 주린이이십니다. 그러니까 7개월 차 주린이시인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맛있는 차를 큰 박스로, 이걸 또 한국경제에다가 직접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국경제에서 또 다시 우슬초한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가비 식구로서 1기와 2기 교육을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4자매가 모두 성공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투자 수익금도 꼬박꼬박 열심히 빼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울러서 열심히 꿈과 희망을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 7개월 차 주린이가 요즘 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빼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편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토록 강조했던 확신이라는 기술을 아직도 갖추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이라는, 그러면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가는 놈만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왜 나는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단타와 중장기 투자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지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아직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덧붙여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TV 방송이나 공개 방송을 자주 해줄 수가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겨놓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세 번째 편지를 보내신 분이 구구절절 이분의 심정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이 표현은 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어떤 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매매들 하시면은 아마 여유롭고 안전하게 또 대응들이 되실 겁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공방이나 TV 방송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공방을 좀 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TV 방송도 좀 가끔 나와서 이렇게 하지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사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방송 출연 섭외나 공개방송 요청 혹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에 늘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방송에 출연하고 공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하고 공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나가서 이야기해봤자 이 짧은 시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 점에 주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황을 잠깐만 복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해 드렸던 그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지수에 대해서 지난번 공개방송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설명을 사실은 다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공개방송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증명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온다. 1차적으로 295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가 단기 바닥인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은 2905포인트 이 자리를 테스트하게 될 거다. 여기를 깨서 3박 4일 안에 못 올리면은 287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2950포인트, 2930포인트, 2900포인트 근처 내려올 때마다 기회가 될 거다. 내려올 때마다 기회가 될 거다. 또 하나, 위로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3000포인트 근처에서 눌림이 나올 텐데, 그 눌림이 나오다가 밑으로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3050포인트가 종합지수는 단기 고점이 된다. 믿어라. 3050포인트에서는 반드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들어가라. 지금 그 내용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셔야 정상입니다. 그대로 움직였으니까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는 99.9%가 아니라 100% 알려드렸던 그 기술적 밴드 내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내용이 기억이 난다. 2번.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오늘 내용도 설명을 드리는 거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흐름이 벌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오버슈팅의 자리가 1010포인트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술초가 1010포인트 근처가 될 거다. 오버슈팅 자리가. 그럼 거기에서 눌림이 나올 거다. 이런 눌림이 나올 거다. 그런데 계속 눌림이 나왔어요. 101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런데 나오다가 이 1010포인트를 띄어서 눌림이 나오다가 저점을 깨지 않으면 3박 4일 동안 안 빼면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저점이 3박 4일 동안 안 빼면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면은 어디에서 눌림이 나오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코스닥이 전고점까지 올라갔는데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수나 시황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은 되게 또 유용하게 이런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에 접목을 시켜서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황을 배우고 아는, 그리고 그거를 듣는 이유는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그 시황과 결부시켜서 얼마만큼 잘 매매하고 빠져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시황을 듣고 공부하고 메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백날 우슬초가 시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시황은 또 여러 고수들, 전문가들이 TV나 방송이나 공개방송에서 워낙 많이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우슬초는 시황보다는 실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겨놓는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지, 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대폭등을 했는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내려오면 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지, 그러면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백날 해봤자 맨날 듣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뭐 신문, 방송, 뭐 언론에서 맨날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뭐 대내외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나오는 호재나 악재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지난번 공방 때도 마지막 시간에 우슬초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두렵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거고, 두렵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결국에는 그 수익을 토해내게 되는 거고, 두렵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그러면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그러면 알면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안다라는 거,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것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와우넷에 보시면은 뭐 우슬초가 이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는데, 우슬초가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슬초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우슬초에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전용 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용 방이 있는데, 그 전용 방에 보시면은 요거 잠깐만 한번 보시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는지. 여기 사진이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슬초 방입니다. 근데 방에 보면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우슬초 필동란을 이제 이거를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이해를 하고 잘 적용을 하려면은 요거를 꼭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저 필독란에 보시면은 다른 거보다도 무엇을 보시면은 다른 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자유예요. 근데 반드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거.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천하를 얻는 3대 조건과 5대 비책. 이 내용을 반드시 안 보셨던 분들은 혹시 녹화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저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놀라운 비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과 공부할 내용과 그 내용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시간이 날 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온 거 다시금 얘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수급입니다. 그 수급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년 증권사들이 연말 되면은 이런 리포트나 보고서를 내잖아요. 요거를 잠깐 볼게요. 증권사별 2022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최대 3,600까지 있어요. 뭐 최저는 2,740까지 있고, 뭐 2,650도 있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800부터 고점은 뭐 3,600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증권사별 코스피 밴드.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 이게 이제 부질없는 거고, 저게 얼마나 허망한, 그냥 뭐, 밴드를 되게 높게, 밑으로는 저렇게 밑으로 확 잡아놓고, 위로는 또, 밴드 저렇게 잡아놓고 하는 거니까, 항상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내년도 그럼 유망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꼽았는지, 이것도 잠깐 뭐, 매매하실 때 도움이 혹시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종목들, 기관이 보는 유망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내년도,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수 있겠죠. 자, 2022년도 유망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요 증권사들이 업종민 종목.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 매일 들었던 종목들이죠. 매일 들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이 기관들이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관들이 봤을 때에 일단은 손실이 나도 복구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기관이 꼽은 유망 종목이라는 것은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추천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여력이 풍성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그 종목들이요. 그런데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한 60, 70%는 자금이 1억대 미만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런 종목을 가지고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좀 지긋지긋하고 지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들은 내년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저렇게 추천을 하는 거고, 우솔초가 알려드리는 것은 미리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발굴을 못했다면은 그런 종목이 상승 초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물리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고 싶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은데 매매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메타버스 계속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한 2, 3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매매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원전 계속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고 저 종목들을 내가 미리 사전에 발굴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안전한 건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응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텐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굳이 우슬초가 시간도 없는데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제발 인플레이션아 발생하라, 인플레이션아 발생하라.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된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당장 이번 주 이제 25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역시 이제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종목을 잘못 갖고 있거나 매매를 잘 못하고 있거나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내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가 기술적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은 박스권에 갇혀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못 오르면서 다른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신나게 올라가고 그 종목을 또 추격 매수했는데 걔가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엉뚱한 종목이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내년장에서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생각 없이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은 내년에는 속절없이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속절없이 눈 뜨고 당하는 장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변동성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급이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매매에서 실패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비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까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뭐 시황을 몰라도 다른 어떤 종목이나 테마나 다른 어떤 종목이 유망한 건지 유망하지 못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비밀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계좌의 잔고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 근처나 고점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의 수익이 지금 여러분들은 풍성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우슬초가 교육 때 증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항상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증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슬초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게 왜 그런지 그 놀라운 비밀은 수급에 있습니다. 오늘 그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실이 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은 그럭저럭 손실은 아니고 뭐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수익이 났다가 뭐 원금 대비 최소 30% 이상 그 수익이 지금 나 있지 않다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수급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우슬초가 이 수급의 비밀 하나만 가지고도 올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공방의 내용을 반복해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되게 쉬운 일이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주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이것은 뭐 차트를 보면서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원시적이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매매하는 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세력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기관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강세는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큰 틀에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우슬초가 1기 교육 때에 여기 1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우슬초 1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1000명이 넘어요. 1기 교육 때에 올 연말까지 메타버스와 원전과 첨단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쪽의 종목들만 가지고서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해도 물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급이 이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걔네들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면은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1기 교육 때에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기 교육 때에 우슬초가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들어서는 다시 원전과 그리고 또 우주 항공 내년 상반기까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한테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내가 지금 메타버스를 못 잡아가지고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서, 저런 테마주를 잡아가지고서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도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저점에서 들어가면. 그런데 왜 나는 수익을 못 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00%가 올라갈 동안 나는 왜 수익을 못 냈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주식도 수급이 들어가면은 1000%가 올라간다.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테마가 등장하면, 그 대장주가 정말 최악의 경우,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0% 이상 올라가야 시세가 끝난다. 그러니까 52주 신저가 바닥 대비 1000%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신다. 1번. 왜 그 얘기를 강조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물리더라도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된 다른 종목, 대장주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테마 대장주는 자꾸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바뀌는데 그 과정 속에서 1000%가 올라가야 그나마 시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덱스터를 보세요, 여러분. 1000%가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1000%가 올라가서 덱스터가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1000%가.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1000%가 넘게 올라갔다니까. 4,995원에서 53,000원,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만 그러느냐? 자이언트 스텝이 역시 공모가 대비 1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1000%가 뭐예요? 훨씬 더 올라갔죠. 다른 종목들도 700%, 800%, 500%, 300%, 20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덱스터가 7,000원대 움직일 때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6, 7,000원, 7, 8,000원, 7,000원대 움직일 때에. 우리 공부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였어요. 이때 9,000원, 7,000원 막 이럴 때. 그렇잖아요. 이럴 때. 바닥에서 움직일 때.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이 메타버스 테마를 한 종목당, 그러니까 덱스터가 됐든, 코세스가 됐든, 위즈웍스 GOD가 됐든, 옵티시스가 됐든, 한글과 컴퓨터가 됐든,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다날이 됐든, 뭐, 선익이 됐든, 이 종목들을 매매해서 거의 실패하지 않고, 한 종목당 평균 아주 적으면은 4번, 많으면은 25번을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덱스터는 정말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미안할 정도예요. 단타로. 코세스도 마찬가지고. 옵티, 선익, 자이언트, 이거는 여러분한테 계좌로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1기 때, 2기 때 계좌로 증명해드렸으니 그 이후에도 폭등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는지, 내가 지금 그거를 모른다 그런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비슷한 상황이 조만간에 또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또 나옵니다. 그게 수소산업이 됐든 원전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다시 또 메타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내가 어디에서 편승해서 수익을 내는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나중에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 들으세요. 예, 그냥 개인 볼일 보셨다가 뒷부분 들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뒷부분만 들으세요. 나갔다가 그냥 시간 아끼세요. 그러면 이런 흐름은 NFT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열풍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코스닥 지수도 급등을 했고 잘 안 빠졌던 거죠. 대표적으로 게임빌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가 뭐 다른 드래곤플라이라든가 다나이라든가 위즈웍 스튜디오라든가 이게 다 최근 3주간 60%, 70%, 80%, 100%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왜 나오고 어디에서 가능했는가? 며칠 전에 말이에요. 좀 얼마 전이죠. 이렇게 이제 가족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제 자식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거 갖고 수익을 냈다, 어느 거 갖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초가 이제 단기로 대응을 하고 중장기로 대응을 하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매매를 해서 딱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딱 한 번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딱 한 번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매매를 하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단기 매매를 알려줬는데 단기 매매를 안 하고 약간 중기 매매를 해요. 단기 매매를 안 하고 중기 매매를 해요. 그런데 우수치 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기 패를 보여주기 전에 아빠 덱스터 갖고 몇 프로 수익 났냐고 물어봐요. 덱스터 예를 들어서 덱스터 갖고 몇 프로 수익 났냐고. 단타로 몇 프로 수익이 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로 매매를 했으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단기로 매매를 했으니까 몇 프로 수익 냈냐. 그러니까 덱스터가 수백 프로 이렇게 500% 뭐 600% 올라올 동안 아빠는 몇 프로 수익 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막 머리로 굴려서 해봤습니다. 계산을 막 해봤더니 이게 수익률이 한 단기로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다 보니까 덱스터 한 종목은 뭐 한 열 몇 번 했지만 다른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덱스터 가지고 낸 수익률은 거의 한 20%? 이 정도 그러니까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정도밖에 이렇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랑 맞아요. 근데 자랑 듣기 싫으면은 나가시면 돼요. 자랑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자랑 맞아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지, 자랑인데. 나가셔도 돼요. 자, 이제 손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한 번에 딱 매매를 해서 185%. 그런데, 이게 팔은 금액을 보니까 37,000원. 그런데 만약에 가지고 있어서 더 높은 금액에 팔았다면은 5만원대에도 팔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한 25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을 텐데, 18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걸 보니까, 단기로 매매를 하던, 중기로 매매를 하던, 원칙을 가지고서, 특정 종목을 가지고서 매매를 할 때,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손실을 보지 않고, 단기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큰 수익도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등할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편승하는 방법. 먼저 급등을 할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수초가 1기와 2기 교육 때에 테마주 논리를 설명하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 원리, 원전이라든가 메타버스,
첨단 바이오와 제약 이런 걸 가지고서 매매를 하면은 그것도 대장주급 위주로 매매를 하면은 물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초기 글로벌 패러다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수혜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하고자 관심을 갖는 산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시로 듣고 계속 알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그동안 방송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았던 종목들이고 업종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나쳐왔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주목해서 초기에 매집하고 대응을 했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산을 모았을 겁니다. 그럼 이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그러면 초기에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이나 테마가 또 나온다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1년에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나와서 바닥 대비 500%, 700%, 1000%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면 그거를 발굴하는 똑같은 방법을 지금 알고서 단기로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중기나 장기로 대응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초기에 잡든지 아니면 중간에 잡아서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단기로 대응을 해도 물리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우수적 교육이나 이런 걸 듣지 않아도 오늘 하는 내용만 자세하게 들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안 되고서 상승 초기에 편승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수급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국내 메타버스 회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이나 엔터나 게임이나 스몰캡 종목 중에서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왜 보여드리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메타버스 ETF라는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ETF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가격 움직임이 수익률에 연동이 되도록 설계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왜 꺾이지 않고 그렇게 급등을 해왔는지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ETF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이거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목을 했었다면은 지금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저게 액티브 펀드가 나와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는데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물리지 않겠구나.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저점이라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저점이라는 얘기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갈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놈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팔자만 있고 사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수급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나 장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급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그 수급에 대한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은 옆으로 횡보만 합니다. 어떤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만 해요. 어떤 종목은 계속 하락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DNA가 바뀌려면은 반드시 수급이라는 변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내내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야? 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변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변이가 발생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수급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수급이 빠져나가든가,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지면은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 변이가 발생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암담하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고 잘 안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종목이나 업종을 봐서도요. 우선 제가 메타버스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으니까 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제가 강조하는 본질을 제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은 다른 종목들을 미리 급등할 종목이나 앞으로 뜰 만한 종목들을 최저점에 잡아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나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울초가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이 종목 들어가서 이 종목을 어디에서 판다. 아예 종목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알려주고 매매를 해도 여러분은 안 되고 우슬초는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확신과 확률의 차이점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잘 참고해서 우슬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될 때에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는 ETF, 액티브 ETF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게 수소산업이 됐든 원전이 됐든 다른 ETF가 나오면은 그 종목들을 저점에서만 들어가면은 500%, 700%, 1000% 수익이 꿈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방을 듣거나 어떤 내용을 들으면은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진단해 주는 거 하고 아니면은 당장 급등할 만한 종목 이거 알려주는 거에 목매어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년 초나 상반기에 ETF 테마로 초기에 매수세가 몰리면 그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소가 될지 원전이 될지 게임이 될지 첨단 바이오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우주항공이 될지 어떤 거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나와서 초기에 이게 형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은 사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백 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평균 매집 단가를 산출해서 강력한 세력들이 매집하는 최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거보다도 더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슬초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설명은 듣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 수급의 비밀이 단기가 됐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가 됐든 그거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되게 원시적이고요. 요걸 하나 잘 보자고요.
이거를 우수주가 예의주시에서 봤는데, 잘 보세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자, 11월 1일까지, 이게 이제 기관이 안 사다가, 이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오늘 왜 메타버스가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는데,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느 자리에서 다시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잘 보세요. 이거를 잘 알아두면 대박이야, 여러분들. 자, 덱스터가 한 달 동안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게 11월 1일이에요. 22일 전이죠. 20일 전이죠. 덱스를 보니까 금융투자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는 뭐였냐면은 ETF였어요. ETF가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연계해가지고, 지수랑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또 올라가. 그런데 얘가 올라가니까 또 ETF가 올라가. 그런 구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돈이 몰리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 왜냐면 이거 사야 되니까 계속. 이건 펀드잖아요. 펀드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평균을 한번 내봤어. 평균. 가격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가 잡혔냐. 한번 보세요. 요거 평균을 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요렇게 됐습니다. 110억을 사들였어요. 110억을 사들였는데 수량이 54만 3천 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야, 11월 1일까지 110억을 사들였는데 54만 주를 사들였는데 평균 단가가 2만 300원이야. 나누기 하면은 평균 단가 나오잖아요. 2만 300원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승 추세에 있다. 얘가 상승 추세에 있다.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승 추세에 있다. 자, 이때까지잖아요. 이렇게 사들였단 말이에요. 계속.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들여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평균 단가를 내봤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내봤는데 상승 추세에 있어. 그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와. 상승 추세에 있을 때에. 그러면은 누가 답답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답답한 건지. 자, 110억을 사들였어. 110억을 사들였는데 54만 주를 샀어. 그런데 평균 단가가 2만 300원이야. 근데 그 근처 상승 추세인데 그 근처에 이 자리 근처에 내려와. 만약에 그 근처에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200억을 110억을 사고 나는 뭐 몇천만 원 들어갈 건데 이거 안 들어가? 나 같으면 들어가. 나 같으면. 그게 요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올라가다가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내려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미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최근까지 얘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해가지고서 평균 단가를 내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얘네들이 하락 추세잖아. 그러면 하락 추세면은 그 평균 단가보다도 훨씬 밑에서 5%, 10% 밑에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립니다.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 이거 보세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이 코세스는 얼마 안 돼. 한 10억 정도. 거래가 잘 안 됐어요. 8만 3천 주를 10월 29일 날 매집을 했네? 이렇게요. 코세스라는 종목을. 10월 29일 날 8만 3천 주. 그런데, 이거를 잘 보니까, 한번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봐, 코세스를. 11월 19일까지 몇 주를 내서 있는지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계속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거 평균 단가를 내보니까, 코세스 평균 단가를 내보니까, 평균 단가가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내가 보여드릴게. 저때, 이제 한 10억 정도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가 딱 이 금액이야. 이 금액. 12,200원이었어, 그때 평균 단가가. 그런데 이걸 차트를 봤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어디였냐면은, 마침 요 자리야, 요때. 요거. 내려오잖아요, 여기. 근데 이 평균 단가, 한 달 동안 사들였던 평균 단가에 딱 내려오니까,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세요? 12,200원. 이게 현재가 창, 이거, 저점. 그러면 이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참 답답하다. 나 같으면 들어가. 나 같으면, 이거 실전을 보여드리는 거, 실전. 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2,561만 4천원 벌었어. 2,561만 4천원. 아주 간단하잖아. 내가 이 코세스 21%, 코세스는 그냥 이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 이거 공부하려고 그랬었는데, 33,300원, 이거, 막 36,000원 이렇게 막 올라가네. 요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슬초코 체결됐어, 지금. 어제 샀는데 우슬초코 지금 체결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제 왜 샀는지 지금 알려줄게요. 왜 샀는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제 왜 샀는지 안 믿어져요? 어제 샀다니까? 이거 봐.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실전 공부한다 했잖아, 실전. 한국의 컴퓨터. 매수. 어제잖아, 어제 종가로. 어제 종가로 샀잖아요, 종가로. 지금 팔았어, 지금. 팔린 거야, 지금. 33,300원에. 수익률 엄청나지. 그 왜 샀느냐? 어제,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알려줄게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종목이나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물리지 않는다. 지금 알려드렸던 이 내용들 잘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덱스터 마찬가지고 코세스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이 위즈웍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이제 이런 그러면 위즈웍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왜 반등이 나왔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이거 봐봐요. 11월 22일까지 위즈웍 스튜디오 1개월 동안 440억을 사들였어. ETF로. 440억. 근데 110만 주를 사들인 거예요. 110만 주를. 그런데 평균 단가를 내봤더니 39,500원. 평균 단가. 그럼 잘 봐봐. 오늘 밑에서 급락이 나오다가 오늘 단타 들어갔어도 오늘도 수익이야. 오늘 들어갔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10억짜리 얘기하고 있어. 10억짜리. 답답하다, 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물리지 않고 내가 수급의 중요성 이야기했잖아요. 수급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했잖아요. 수급에 대한 중요성. 누구나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만 알아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 원숭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지금 알려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때에도 이런 똑같은 ETF 액티브 펀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어디에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그거 평균 단가를 내. 평균 단가를 내가지고서 저점에서 걔네들보다도, 세력들보다도 저점에 들어가면은 물리더라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리더라도. 걔네가, 아니, 400억, 500억을 산 놈이 답답하지 안 팔고 있는데, 저거, ETF 평균 저거 수익 내려면은 400억 들어가 있는데 수익 내려면은 계속 사야지 뭐 어떡하겠어. 쫄매겠어요, 설마?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 수급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적어도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제가 고공전투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수급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고공전투 비밀과 수급. 이것도 수급이에요. 평균 단가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간단해요. 평균 단가 내는 방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들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여기 100만 원 나와있죠. 439억이잖아요. 아니, 439억이잖아요. 그러면 439억 나누기 111만 주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나오잖아요. 39,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38,500원, 39,500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나는 얘보다 싸게만 들어가면 돼. 장이 안 좋을 때는 싸게 들어가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얘네들보다 싸게 들어가는 거고, 장이 좋으면 그 근처에서 편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꺾여져 있을 때에는 더 밑에서 들어가면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물리지는 않아. 아시겠죠? 이해가 됐다. 1번. 이거는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도, 그래도 안 되면은, 나는 참 슬퍼요. 정말 슬퍼. 지금 살 것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살만한 것들도 되게 많고, 나중에 어떤 게 올라가야 될지, 어떤 게 수익이 나는지, 이거 다, 진짜, 참,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러면, 고점에서도 우설초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가장 강한 놈을 들어가라. 강한 놈을 공략하라. 그러면 내가 왜 얘를 들어간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한 내용이야. HRC, 우가비 1기, 2기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그런데 봐봐, 이거 회전거래량이야. 근데 한글과 컴퓨터 메타버스 테마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봐봐, 이거 다 죽었어, 다. 여기에도 양봉이야. 이거 다 물렸어. 그런데 이 거래량으로 어제 내려와. 어제 이 거래량으로 내려와. 내가 그랬지. 야, 이거, 아니, 도대체 이 금액에 이 물린 놈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얘네들은. 이 고점에 다 산 건데, 저 회전거래량이 고점에 터진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이게 내려온 거, 어제 이거. 봐봐. 요게 우슬초고 체결되는 거야, 이거. 내 거 체결되고 있는 거, 이거. 요게 내 물량 체결되고 있는 거니까 내 거. 눈물을 닦아준 거지, 눈물. 착한 일을 한 거죠. 요거 지금 내 거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30분 단일가 매매, 단기 급등해가지고 단일가 매매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내가 사줘야지 어떻게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랬더니 오늘 조금 전에 팔렸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팔린 거야. 그냥. 나는 더 올라갈 것도 예상을 했는데 욕심 안 내고 그냥 팔아나온. 이게 수익이 얼마야? 그러면은 7% 가까이 난 거죠. 7%. 하룻밤 사이에 그냥 뭐 7년 5년 이자니까 뭐 이렇게 10% 올라가도 생선의 머리는 남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수급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는 들어가서 안 까먹는다라고 얘기했죠. 물리지 않는다. 우설충은 들어가서 엔간해서 물리지 않는다. 근데 물리지 않는 그 비결을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급의 비밀을 알면은 물리지 않더라.
그 고공전투의 비밀만 정확하게 이해를, 수국과 고공전투에 대한 비밀만 정확하게, 시간의 법칙, 고공전투에 대한 비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물릴 일이 별로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폭락장이 연출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폭락장이 연출이 되더라도 물리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물려. 좀 안 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또 중요한 수급에 대한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고맙습니다. 물 한 잔 지금 갈증이 그렇잖아도 엄청 나와가지고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녹화 방송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한 30초만 잠깐만 물 좀 잠깐 가지러 갈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흥분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르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하신 게, 잘 보세요. 얘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더라도 하락이 멈추거나 한 5%, 7% 밑으로, 평균 단가 5%, 7%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력들 몇백억씩 샀는데 거기에서 5%, 7% 떨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7%는 그냥 보장된 수익이야. 그게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7% 보장된 수익을 나는 안고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대형주나 중형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잘 보면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효성 첨단 소재를요, 이제는 뭐 계좌 보여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계좌를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얘도 우수주가 여기만 내려오면은 물리지 않고 계속 단타로 수익을 보는 종목입니다. 단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단타죠. 이거 단타, 거래량이 없으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하필 하락이 멈췄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시나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올 동안 크게 매도한 흔적은 없어요. 왜냐면 매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디만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 그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 자리. 여기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깰 확률과 이렇게 다중 바닥을 만들면은 안 깰 확률, 어느 게 클까요? 안 깰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 고점에서 다중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다중 고점이니까. 다중 고점. 그러면 반대잖아요. 이건 반대. 다중 바닥 밑으로 내려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다중 고점에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효성 TNC가 왜 이 자리 안 보이죠?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빠지고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자리 근처는 이 거래량 갖고 내려오더라도 안 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5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이 자리 이거 내려오잖아요? 51만원, 52만원 이 자리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 또 얘 갖고 나는 수익을 예전에 정말 이 TV 방송에서 보여줬지만은 얘 갖고 수익을 참 많이 냈는데 그동안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근데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락이 멈추는 자리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그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세력이 크게 매집한 자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더라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얘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하락이 딱 멈춘 자리를 보세요. 멈췄다가 급등이 또 나오죠. 거래량 없이 올라갔죠. 다중 고점이라고 얘기했죠. 다중 고점에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여기에서 매집을 했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저점이 딱 요 자리야. 거기에 딱 내려오니까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급락하기 전에 꺾였던 자리야. 눌림이 나오는 당연한 자리예요. 지지가 돼서 안 빠지고 3박 4일 동안 버텨야 올라가는 자리. 이게 3박 4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매매를 하느냐 모르고 매매를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아니 여러분들 내가 그냥 봐봐요.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가만 보란 말이야. 왜 여기에서 멈췄는지 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했는데 거래량은 완전히 받아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깨자마자 보너스 수익 발생하고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했어. 그러면 하락이 이런 종목 내가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제발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수급적으로 장악이 돼 있거나 굉장히 강력한 매집 세력이 들어왔는데 못 빠져나간 종목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만 들어가면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장,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온다. 우수성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자이언트 스텝이 유무상 증자를 했어요. 근데 권리락 됐죠. 근데도 이렇게 폭등했어. 이렇게 폭등했어. 아, 엄청나. 근데 왜 여기에서 자꾸 반등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내가 그 답을 알려드렸어. 저 밑으로 내려오면 손실 구간이야, 쟤네들. 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 거기서 반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만 12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11만원 근처에 내려오면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타 들어가야 단타. 얘 200억 들어갔잖아요. 어제까지. 16만 3천조 사들였어. 평균 단가가 12만 7,800원이야. 12만 7,800원이니까 딱 요 자리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냥 손실 나니까 바로 땡겨. 이거 봐, 이 수익이 얼마야, 이것도. 10%야, 거의. 단타. 아니,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란 말이야. 안전하게. 제발 좀. 그냥 아무거나 찝쩍거리지 말고, 아무거나 들어가지 말고요. 어려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게으른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른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들어가서 아이고 지금 미쳐버리겠어 내가. 착한 일 좀 하세요. 착한 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우선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장중이나 평상시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등이 나오고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도 아 이거 얼마 간다 뭐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 믿지 마. 믿지 말고 그야말로 수급의 힘만 믿고 저점에서 눌림 주고 조정 주고 바닥일 때만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라고 내가 얘기했죠. 착한 일. 제발 착한 일 좀 하라. 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이 폭락이 나올 때에 집어던질 때에 그때 들어가면은 물리지 않는다. 안전하게 수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못 사. 평상시에는 못 사는데, 오늘과 같은 폭락이 나올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폭락이 나면 다 같이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매수 목표가,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에 내려온다? 그럼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나.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난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안 들어간다. 평상시에 안 들어가고 반드시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에 내려와야만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내려오느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장이 폭락이 나올 때 걔가 잠깐 빠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있잖아요. 얘 말이에요, 얘. 얘가 되게 사고 싶은 거야. 이건 당연히 떨어질 거 예상했죠. 얘가 사고 싶어. 얘를 사고 싶어. 근데 못 샀어. 근데 못 샀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는 이 자리야, 이 자리. 요 자리.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가 요 자리야, 요 자리. 이제 착한 일을 해줘야 될 자리가 34,500원. 근데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장이 이날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장이 폭락한 날이야, 장이. 장이 폭락한 날. 시장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 폭락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막 눈물을 먹고 이거 물린 사람들 어떡하겠어? 이거 물린 사람들 이게 막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이 생생한 장면을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할까? 내가 안 사주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34,500원 떨어졌잖아. 최저 바닥으로. 10시 38분인데. 그래서 내가 요거 내가 내는 거 요거. 34,500원이 최저점인데 내가 이걸 내가 2,500주 대놨는데, 2,500주를 대놨는데, 내가 이거 안 대놓잖아요? 그럼 얘 이거 쭉 빠졌을 거야. 아마. 이거 만약에 내가 안 대놨으면 이거 쭉 빠졌겠지. 그냥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착한 일을. 거기서.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결이 안 됐어, 문제는. 문제는 체결이 요거밖에 안 됐어. 882주밖에. 대놨는데 체결이 34,500원에 882주밖에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체결이 안 되고 저렇게 급등이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쫙 급등이 나온 거지. 무상증자 이게 착한 일 하니까 다음날 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들을 잘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 수급을 파악해서 저점에서만 들어가면 추격 매수 안 하고 눌림 주거나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에 세력들이 물려져 있는 평균 단가나 세력들이 알고 있는 혹은 사들어가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싸게 밑에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상승 추세일 때, 지금은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이잖아요. 하락. 상승 추세일 때에는 평균 단가 근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처.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 매집한 게 100억을 매집했다. 근데 평균 단가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근처, 11,100원, 2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1,100원, 200원. 근데 얘네가 이제 고점을 치고서 이렇게 폭락이 나와. 그럼 어떡하라고요? 평균 단가 밑에서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싸게.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훨씬.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기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서 대응들 하신다면은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들을 내실 겁니다.
아까 손편지 마지막 부분으로 궁금해하셨던 부분, 이겨놓고 싸운다. 무엇을 이겨놓는단 말이냐,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가 물리지 않을 종목을 들어가는 겁니다. 물리지 않을 종목. 그러면 도대체 물리지 않을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어떤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세력이 매집했는데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팔지 않았는데 주가가 폭락이 나오거나 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 물린 세력들이 제발 그야말로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세력들이 또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지 않을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겨놓고 싸우는 게 물리지 않을 종목을 들어간다. 두 번째가 물려도 반드시 복구되거나 회복될 종목을 들어갑니다. 물려도 반드시 복구되거나 회복될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게 회복이 되느냐? 세력들이 크게 물려져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3개월이 지나든 4개월이 지나든 5개월이 지나든 반드시 올려놓습니다. 걔가 부도날 회사가 아니라면은 계속 손절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올려놔버려요. 그래서 물려도 반드시 복구되거나 회복될 종목만 들어간다. 세 번째, 세력이 물려져 있는 종목을 공략하되 그것이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 세력, 이 3대 주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잔뜩 물려져 있거나 외국인이 잔뜩 물려져 있거나 개인 세력이 잔뜩 물려져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면은 물리지 않더라. 이게 우슬초가 이겨놓고 싸우는 단타의 매매 비책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이겨놓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은 시간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적 관점에서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기는 거죠, 시간을. 여러분은 시간을 이기려고 해도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얘가 올라갈 종목인지 못 올라갈 종목인지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겨놓고 싸웠기 때문에, 세력을 이긴 거기 때문에 시간을 이기다 보니까 단기와 중기적 관점에서 내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조급해하겠죠. 지네들이 막 몇백억씩 물려 있으니까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기는 거고 수익을 이기는 겁니다. 수익률을 이기는 겁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산 세력보다도 나는 싼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산 이 세력보다도 수익률을 이겨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를 이기는 겁니다. 시간을 이기고 수익을 이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시간과 수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하무적의 우가비 기술 본질인 겁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서 여기저기서 증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수의 저점이 어떻고 고점이 어떻고 또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낙관론과 비관론, 긍정과 혹은 부정, 희망과 절망이라는 그런 양극단적인 것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길게 놓고 보면 성장을 해왔지만은 분명히 그 긴 세월 동안에는 계속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방향을 못 잡은 것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편승하고 들어가면 물리지 않는지, 아울러서 수급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천하무적이 왜 되는지,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장 내년 초부터 새로운 ETF, 새로운 액티브 펀드가 출시가 돼서 새로운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그 종목들을 빠르게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켰다가 초기에 얘네들이 사들어갈 때에 바로 편승을 하면은 대박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봤던 것을 단 한 방에 복구하고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렸던 이 내용의 본질을 잘 기억해서 대응들 하신다면은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들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교육에 대한, 우가비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사실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셔서 그 궁금해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주린이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래도 경력이 10년, 20년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주린이랑 같이 들어서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우수초 대답은 단언컨대 예스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초급반 커리큘럼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모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지를 그 명확하게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면은 왜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방법, 메타버스가 뜬다, 원전이 뜬다, 나중에 어떤 것들이 뜨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내고 그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1강의 내용이고요. 초보자들이 배우는 2강의 내용은 이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HTS 활용법. 지금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 평균 단가 내는 방법이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균 단가가 딱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초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초보 투자자인데 도대체 오늘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어요. 오늘 팔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내가 직장인인데 보다가 놓쳤어요. 매수 기회를 놓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HTS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한 달 안에 내가 이거 안 보고 시세판 안 보고서 사고 파는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 매도 자리나 매수 자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HTS 활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내용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기적 관점의 종목들 선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에는 왜 우수초가 한국의 컴퓨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가지고도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단타하는 방법, 그 종목들을 골라내는 방법, 이런 것들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려면 어떤 종목들을 어디에서 찾아내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 건지, 장기적 관점의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지를 배우시게 되고요. 가장 완벽한 실전 기술적 분석의 기본,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캔들의 법칙, 너무 중요한 거, 3박 4일의 법칙, 회전거리량의 법칙, 이거에 대한 샘플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캔들의 법칙, 3박 4일의 법칙, 회전거리량의 법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왜 샀는지, 왜 여기서 팔았는지, 이게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이제 고공요트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저걸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지,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저렇게 단타하는 방법. 근데, 일반 주린들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원칙만 지키면. 캔들의 법칙, 3박 4일의 법칙, 회전거리의 법칙, 시간의 법칙. 시세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초보자들이 약간 초보 커리큘럼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이 급등하고 떨어질 때에 어느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고 어느 자리까지 상승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활용법이고, 왜 이거를 일반 차트 분석가들이 이거를 이렇게 목말라 하는지. 근데 여러분은 목말라 할 필요 없어요. 우선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황금 비율의 매매를 접목시켜서 하는 실전 투자에 있어서의 황금 비율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을 초토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3B 슬로우, 거의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법, 아마 TV 강연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거니까 아마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고요. 중급반이 대단히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다 패키지로 거의 패키지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중급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1강에서는 종합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기술적 바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건 뭐 공부를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락장과 급락장, 폭락장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과 같은 날은 어떤 종목을 사들이면은 대박이 되는지, 그거를 우수초가 지난번 폭락장 때 약속을 했으니까 지난번 폭락장 때 어떤 종목들을 매집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다 수익을 냈는지 못 냈는지, 이거를 생생하게 실전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계좌를 매매한 그 상세 내역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실전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불패의 공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DSS 매매 비책이 불패의 공식이에요. 최적의 기술적 바닥에서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 현재 수익률이 150%,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요거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한국경제한테 이거를 알려줄 때에,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알려줄 때에 150%였는데 사실 지금은 한 600% 정도, 한 종목으로 60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600%. 근데 그게 왜 그러면 그거를 150%가 아니라 600%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발굴하는 방법, 왜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럼 요거를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지, 왜 발굴했는지, 이 종목을 왜 관심 있어 했는지, 왜 얘를 여기에서 들어갔는지, 이런 걸 발굴하는 방법, 저점에서 하는 방법, 그 종목을 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지, 요거 이 공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공전투의 끝판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부스터샷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만약에 고공전투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저기 한다 그러면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고공전투의 비밀은 다 알려드렸는데, 회투캔 불패의 공식의 공식, 회투캔 노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들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물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는 거의 95% 확률로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 물린다라는 얘기죠. 고공전투의 비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물리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왜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디가 바닥이고 왜 그 자리에서 사면은 왜 안 물리는지 그게 공식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이 교육에 대한 홍보가 돼버렸는데 사실 이거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답변도 드릴 겸 알려드렸는데 사실 홍보가 맞기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우수초가 홍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기생 교육도 그렇고 2기생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매달 해달라는 거를 분기에 한 번씩만 하겠다. 우수초 이제 실전 투자를 하니까 분기에 한 번만 하겠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3-4번 하는 건데 분명히 교육을 듣고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우수초가 이 교육을 하는 진짜 목적이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아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결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단순히 교육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진짜 전달해주고 싶은지 그것을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매매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나 장 종목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을 텐데 지난 공방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과정이고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겁니다.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 없이 매매를 하려면은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알고 매매를 하면은 천하에 두려울 게 없다. 이거를 꼭 기억들 하셔서 알려드린 교육 내용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매매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혹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아까 알려드렸던 그 수급에 대한 비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대응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 교육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수초였습니다. 고맙습니다.